안녕하세요. 랩이에요. 이제 2단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는 화장품의 관리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화장품의 취급 방법, 보관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이 부분은 아주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관리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화장품의 취급 방법이에요. 화장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CGMP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취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관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해서 사용기한이나 보관 기한이 넘어간 제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완제품을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과 벽에 닿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안정성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화장품의 출고는 선입선출이 기본이다. 그거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 다 다른 거죠. 원자재, 그 다음에 시험 중인 제품, 그리고 부적합품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혼돈이 돼서 잘못 나가거나 잘못 취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는 구획 굳이 필요 없다는 거, 이런 점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되고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 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 이것도 3단원에서 이제 이 재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취급할 때 필요한 기본 방법들이니까 이렇게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하고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해야 됩니다. 부적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대기 중인 것들 당연히 출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가지고 나가도 되겠다 하는 것들만 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관 방법은 제조업소나 또는 작업장 이런 데 있는 화장품들의 보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본인의 가정에서 화장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의 내용이 아니라 맞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맞춤 화장품 보관하는 그런 보관 구역 그런 데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건들을 볼게요. 적당한 조명, 온도, 습도, 그리고 통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적절하게 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관 조건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자, 불출된 완제품, 그리고 검사 중인 것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완제품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구획을 잘 시켜서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보관을 하거나 또는 미리 이제 그 어떤 제품을 어디다가 넣을 것인지를 이렇게 다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위치에다가 저장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건 너무 상식이어가지고 그냥 읽어만 보셔도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자, 수동 또는 전산화 시스템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수동 시스템을 갖든 전산화 시스템을 갖든 여기 있는 4가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재질 및 제품의 관리와 보관을 쉽게 확인하는 거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재질과 제품의 수령과 철회는 적절히 허가가 돼야 된다는 거. 허가 문제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된 제품이 추적이 용이해야 되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조번호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 제조번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어떤 위해 사례가 생겼을 때 그 화장품을 어떤 그 세트가 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적이 용이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당연히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되고 유통돼야 된다는 거. 선입선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 주관식 문제로도 답으로 이게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입선출은 기본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용소에 있는 팔레트에 적재된 그런 재료들 또는 화장품 이런 것들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여기 위에다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이것을 팔레트라고 합니다. 이 팔레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팔레트에다가 표시를 해야 이 제품이나 이 용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그 표시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표시사항,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3단원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분류해가지고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팔레트가 나왔으니까 팔레트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 뭐냐? 명칭 또는 확인 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 번호, 그 화장품, 완제품 이런 것들의 제조 번호들이 반드시 거기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 조건, 이 팔레트를 만약에 어디로 옮기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보관 조건까지 거기다가 기재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여성분들은 화장품의 사용 방법 너무 잘 아시죠? 화장품을 안전하게 또 안정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계속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화장품의 사용 방법, 상식적이지만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사용기한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용기한이 유통기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넘어갔는데 그거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기한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문서, 그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의 사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없이 내 피부가 계속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아놔야 우리 피부에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죠.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화장품의 사용 기한입니다. 화장품의 사용 기한은 그 포장 용기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쓰시기 전에 일단 사용기한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1차 포장이나 또는 2차 포장에 들어있는 그 화장품의 사용법 그것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법 사용법도 확인하고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사용하기 직전에 개봉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직 쓸 때가 안 됐는데 화장품 열면 네, 그만큼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직전에 개봉하는 거. 그리고 개봉한 제품은 아무리 개봉 후 사용기간이 뭐 12개월, 6개월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빨리 쓰면 좋겠죠. 네,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잘 닫아 놓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 깨끗한 손으로 쓰거나 또는 작은 도구, 요즘 이렇게 스파츌라라고 해가지고 그 크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거의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화장품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그늘지며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이게 화장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습기가 차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당연하겠죠. 화장품에 사용되는 도구 항상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그걸 위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네, 혹시 남성분들 중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 직사광선 피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이게 그럼 뭐냐? 그 적정 보관 온도가 11도에서 15도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표시사항 이런 것들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꼼꼼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 당연히 표시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고요. 표시기간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변색이나 변취 뭐 이런 것들 분리가 생겼다든가 그럴 땐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화장품이 놓인 주변과 휴대 환경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화장품에 미생물 이런 것들이 화장품을 막 변하게 만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눈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눈에 이제 뭐 안과 질환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화장품 사용하는 것은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지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꼭 의사에게 가는 거. 전문 의사.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로 가야 되고요. 눈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의와 꼭 상담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가장 쉬운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화장품의 취급, 보관,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셨는데요. 네,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었으니까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